자,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 이해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 28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보니까 우리가 뭐가 나와 있어요?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나와 있어요. 저당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그 옆에다 우리가 한번 써봐요.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자, 우리 전 시간에 봤던 용익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리 지상권, 구분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나눠졌죠. 자, 이번 시간에 286페이지 담보권에 관한 등기.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자, 저당권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 자, 두 번째, 우리가 우리 특수저당으로서, 저당권의 특수저당으로서 건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요. 네 번째와 관련돼서는 뭐냐? 바로, 자,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자, 다섯 번째 뭐가 있느냐? 바로 채권 담보권에 관련돼서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채권 담보권.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저당권, 건저당권,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요 다섯 개 테마가 우리가 있다는 걸 잡아두고 요즘 추세는 이제 종합적으로 나오는 게 추세죠. 그래서 추세로서 자,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래서 1, 2, 3, 4, 5 요 각각의 다섯 개 지문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채권 담보와 관련돼서 요 채권은 자, 채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채권이죠. 채권과 관련돼서 이미 한번 봤어요. 요거는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나 저기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채권 담보권은 이거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걸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질권과 관련돼서 질권.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질권이 있죠. 자, 질권과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 동산질권이 있고 권리질권이 있어요. 그러면 권리질권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등기 능력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놓고 권리질권의 대상은 대표적으로 저당권이야. 저당권으로서 저당권을 두자로 원칙은 권리질권이거든. 그러면 이 권리질권의 등기는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우리 방법과 형식에 따라 물려서 주등기와 부기 등기로 나눠지죠. 그러면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그래서 요 부기 등기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 공동담보. 자, 추가적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의미상으로 우리 32회 때 간접적으로 출제됐어요. 추가적 공동저당의 뜻의 등기는 요거는 대표적인 등기안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직권 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자, 창설적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동일한 등기원인, 동일한 접수번호, 동일한 등기 목적이 있다면 창설적 공동저당은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지적 파트와 관련돼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놓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또 기억해 둘 거는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동담보 목록과 관련돼서 5개 이상이고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걸 기억해 두고 요때는 공동담보 목록은 5개 이상 등기관 영구보존장부라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 자, 공동저당과 관련돼서 출제되는 것은 요 추가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 요 정도 안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즉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 채권 담보권, 대항력 부기 등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과 관련돼서 건저당과 관련돼서 특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필요적 기록사항에다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저당권을 꼭 기억해 둘 수 있어. 저당권은 점이 X다. 점이 X. 그래서 점이 X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저당권, 등기되고 등록된 거에 대해서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점유 X 요거 한번 비교를 해놓고, 자,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설정할 수가 없다. 자,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4개 정도는 우리가 잡아둬야 돼요. 채권액, 자, 채무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해 권리의 표시. 자, 그다음에 자, 채권액, 채무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되고, 자, 공동담보가 있다면 공동담보의 뜻을 표시해 줘야 돼. 공동담보와 관련돼서 그러면 채권액, 채무자, 소유권 이해 권리, 공동담보. 그러면 일단 요번 강의 시간에 대해서 담보권에 관한 등기, 그러면 일단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권리질권, 채권, 담보권 5개가 있다.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6페이지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 요때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에요. 물상보증인과 관련돼서 민법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제3자 물상보증인은 책임은 있지만 채무는 없다라는 거야.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점유의 이전 없이 출산하여 자, 제공자의 사용에 맡겨두면서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 그 목적물을 경매 동그라미, 매각 등으로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 물건. 이게 바로 우리 민법 356조의 규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달 코스의 저당권, 여기에서 포인트는 바로 점유 X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달 코스에 특히 이제 등기 필요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이번 달 반드시 필요적 기록사항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286페이지 기억, 채권액을 줄쳐놓고, 그 다음에 채무자 줄쳐놓고,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권리의 목적인 소유권 외의 권리, 그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공동담보가 있다면 공동담보의 표시도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 보통 저당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대표적으로 채권액, 채무자. 자, 그러면 채권액은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기록하여야 한다. 요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 그러면 부동산 일부 점유액서 자꾸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뒷장을 넘겨서 우리 한번 몇 개 또 점검해 보도록 하죠. 자, 3번을 우리가 봐요. 3번. 자, 요거 관련돼서 3번은 뭐에 꼭 기억해 둘 게 하나 있어요. 저당권 이전. 자, 그러면 이전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면 첫 번째, 자, 부기등기로 이루어진다. 부기등기. 자, 두 번째 관련돼서 저당권 이전이 붙었죠. 그러면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한다. 수반성이 우리가 기억해 둬야 돼.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이전한 뜻을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옆에다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와 관련돼서 저당권 말소가 있네요. 저당권 말소 등기가 있고요. 저당권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말소 앞에 저당권이 붙었다. 그러면 일단은 자,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일단 요 정도만 우리가 좀 확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당권 이전 나와 있죠. 저당권 이전과 관련돼서 특히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 뜻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성을 생각하라? 수반성을 생각하라. 자, 여기와 관련돼서 특히 2번과 관련돼서는 적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이 정도 한번 잡아두고 저당권 말소와 관련돼서는 주등기. 그러면 말소가 나왔을 때는 권리자 의무자 180도로 뒤바뀐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원칙. 저당권 말소 등기는 저당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한다. 자, 이번 달 고수는 거기까지. 자,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또 하나, 거기 이제 넘어가기 전에, 임차권을 넘어가기 전에, 자, 저당권, 건저당. 좀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저당권과 관련돼서 저당권, 건저당.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반대로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건저당에서 그는 뭘까요? 이거는 뿌리 건자야. 자,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건저당과 관련돼서는 항상 건하면 불이야. 그래서 건불. 그래서 불특정 채권이야. 불특정 채권. 자,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입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자, 건저당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설정해놓고 뺐다 넣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건저당은 자 1,000만 원을 제가 갚았어요. 0이 되더라도 건저당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부동성이 완화하는 걸 기억해둬야 돼. 자, 건저당 자체로는 자 경매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경매 X야. 여기와 관련돼서 건저당은 불을 떼줘야 돼. 제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지를 함으로써 요 특정화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과 관련돼서 건저당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불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특정 채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대해서 채권액이 되고 요거는 부정성의 강화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매 오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건저당과 저당권의 차이점이 나왔죠.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 채권 최고액, 특정 채권이요. 채권 최고액, 채권액, 부정성의 완화가 되고 요거는 강화가 됩니다. 우리가 건이 들어간다는 것은 0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 담보가등기를 계속하면 근담보가등기가 돼. 이 말은 부정성이 완화된다 이런 소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최고라는 것은 뭐다? 이자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담보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저당권, 건저당권, 특히 건저당과 저당권은 구분해 놓고 좀 있으면 건저당을 정리할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저당과 관련돼서 이걸 딱 정리해서 그건 계속적 의미다. 건저당권, 저당권. 건저당은 불특정 채권이요. 그 다음에 특정 채권이요. 채권 최고액. 그 다음에 채권액. 부정성의 완화, 부정성의 강화. 경매 X, 경매 O.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제 292페이지 바로 임차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 자, 임차권에 관한 등기, 용의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임차권에 관한 등기와 관련돼서 이 앞에 1 써놔요. 임차권은 차임을 요소로 한다. 그래서 차임이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자, 여기와 관련돼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그래서 범위 하나 추가해 놓으라고 그랬죠. 범위. 요 두 개가 바로 필요적 기록사항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과 관련돼서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에 신청하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표적인 촉탁 등기다. 요거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그러면 차임과 범위는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채권은 그러면 임차권은 채권이죠. 채권으로서 자 등기되면 물건화돼 버려. 그러면 채권이 물건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 겁니다. 등기를 갖추면 즉 민법에서는 대표적인 작용의 변경이라고 배우고 이때 등기는 등기하면 제3자의 무슨 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올 때가 됐어요. 촉탁해놓고 임차권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 이렇게 이제 잡아두셔야 돼. 자, 임대차 계약이란 292페이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산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 동그라미 있잖아요.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 동그라미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적립하는 채권 계약이다.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되면 거기 마지막 zet줄에 제3자의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 1번과 관련돼서 가로 2번에 1번이 있어요. 그래서 차임, 범위, 특히 범위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33회 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과 관련돼서 반드시 정리해달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해 두시고, 자, 294페이지, 이번에 권리질권이 있네요.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권리질권과 관련돼서 294페이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잡아봅시다. 자, 질권이 있어요. 질권은. 자, 권리질권이 있어요. 동선질권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등기 능력이 없다. 권리질권은 등기 능력이 있고, 권리질권의 대상은 저당권뿐이다. 그러면 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질권은 즉 부기 등기다. 이렇게 해서 거기 294페이지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권과 관련돼서는 자,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익권과 관련돼서 5개, 담보권과 관련돼서 5개. 그래서 용익권 그러면 지상권, 구분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과 관련돼서 저당권, 그 다음에 건저당, 공동저당. 자, 공동저당. 또 하나 우리가 기억했을 거, 채권, 담보권, 권리질권. 그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라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이제 논점이 있어요. 우리 전 시간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우리 정리해 놓고 자, 그러면 자, 298페이지 5장 여러 가지 등기가 있네요. 자, 표제부라는 게 있어. 표제부.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자, 표제부는 사실의 등기. 갖고 얼굴은 권리의 등기. 자, 그러면 우리 복습한다는 셈 치고 자, 등기 종료. 자, 등기 종료와 관련돼서 항상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등기 종료와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자,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기능에 따른 분류는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있다? 자, 권리의 등기,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그러면 사실의 등기는 즉 표제부 등기요, 권리의 등기는 갖고 얼굴의 등기다. 자, 두 번째요. 자,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두 종류가 있었죠. 그래서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에 대해서 이완화되어 있다. 자,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이제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가 있다. 예비 등기. 자, 종국 등기를 다른 말로 본등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등기. 그 다음에 자, 예비 등기의 대표 선수는 가등기가 있겠네요. 가등기. 자,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는 1, 2, 3, 4로 나가는 게 주등기요. 자, 다시 1로 가는 게 부기등기다. 그래서 부기등기. 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뭐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입등기, 그 다음에 변경등기, 경정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 말소 회복등기, 그 다음에 멸실등기가 있었죠. 멸실등기. 자, 6번째 관련돼서 게시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항공서, 초탁, 등기관, 직권, 법원에 명령 등기가 있었어요. 자, 요거와 관련돼서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요거는 뭐 우리 1장에서 우리가 배웠고요. 자,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게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관련돼서 특히 몇 장에서 1장 등기사항 요건과 관련돼서 등기사항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고요. 등기사항,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있다. 자,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는 요거는 어디에서 배웠어요? 3장 등기 절차 총론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예요? 지어보면, 자,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 지웠습니다. 자,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토지와 건물 지웠어요. 자, 전국 등기, AB 등기. 그러면 지금 이제 파트에서 이제 가등기를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고,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부기 등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내용에 따른 분류로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 자, 지금 남아있는 파트가 바로 이거예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 멸실 등기. 자, 가등기, 부기 등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가한다면, 개시에 따른 분류로서 촉탁 등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의 종류를 알게 되면 제5장과 관련돼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등기와 관련돼서 제1절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변경 등기가 나와 있네.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거기 1번 우리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복습이.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 옆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해봐요. 최소한은 이거는 알아야죠. 자, 일부의 후발적 사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표제부 변경 등기가 있고 가구, 월구 변경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표제부 변경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표제부는 부기 등기가 없으니까. 그럼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최소한은 뭐예요? 일부 후발적 사유. 요걸 우리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부 후발적 사유. 자, 그러면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자, 299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299페이지와 관련돼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거기 나와 있죠. 자, 등기상의 일부 동그라미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후발적이라면 그때는 변경. 자, 그러면 경정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그래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의 차이는 후발적이냐, 원시적이냐. 공통점이 일부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변경 등기를 나눠두게 되면, 자, 이런 의미, 요 정도를 우리가 구분을 해봅시다. 자, 이게 자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한번 구분을 해봐요. 변경 등기, 변경, 공통점이죠. 여기는 부동산 표시, 여기는 부동산이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시가 붙었다. 표시라는 것은 자, 동일성에 대한 변경이야.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동일성으로서 대표로 소재 지번에 대한 변경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럼 변경 등기와 앞에 관련돼서 부동산이죠. 요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라는 거야. 자체의 변경. 그럼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한번 볼까요? 대표로 토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 토지예요.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면 여기는 7이라면 여기는 7-1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일부가 줄어서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와서 그래서 부동산 변경 등기요. 요거는 7은 뭐라는 거예요? 자, 7-1은 등기부와 개설 문제가 발생하잖아. 요거는 이게 바로 분필 등기가 되겠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뭐예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보죠.
A가 만약에 8이고 8-1이야. 이렇게 합쳤죠. 일부가 늘었죠.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가져왔고 요거는 자 없어지죠. 그래서 하필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바로 하필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부동산 변경 등기는 동일선 자체의 변경으로서 자 분필과 하필을 합쳐볼까요? 분필, 하필. 그래서 분하필 등기가 대표적인 뭐가 되는다? 부동산 변경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즉 소재 지분 행정구역의 변경을 말하고 부동산 변경 등기는 부동산 자체의 변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자, 299페이지 2번 변경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함.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제부와 관련돼서 특히 자 토지야 건물, 토지냐 건물이냐, 토지냐 건물이냐 이걸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토지 건물 여기에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표제부에서 특히 이제 표제부 표시번호지만 표제부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바로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확인해 둬야 되고 자 표제부에는 접수 번호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에서 특히 이제 또 하나 조심할 거는 건물 등기부, 건물 표제부에는 자 지목이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놓고 표제부는 표시번호야. 표제부는 표시번호. 자,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이제 토지 나와 있으니까 특히 리언을 조심하고요. 리얼과 관련돼서 지목이 나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그래서 이거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고요. 자, 표제부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어. 그래서 단독. 그 다음에 권리관계의 다툼이 없어.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해줄 수 있고 표제부는 권리와 사실이야. 사실.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럼 성락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니까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300페이지와 관련돼서 거기 가로 2번에 신청해야 한 방법에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1개월 밑줄 쫙 끊으세요.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직권해야 한 변경. 그거는 이제 직권 등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309페이지를 우리 301페이지로 가보시도록 하죠. 자, 301페이지 가니까 꼭 한번 확인해 둘까? 분필, 하필 등기의 제한. 그래서 요 페이지 301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요거 올해 출제 갈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요. 여기 이제 개정된 부분으로서 꼭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하필 등기 제한과 관련돼서 특히 하필하는 토지에 대한 다음 등기 외에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는 하필 등기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A, B, C, B에 대해서 요 B가 우리가 한번 설명이 됐어요. B 한번 체크해놓고 그 옆에다 써요. 자,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창설적 공동저당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 부분하고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거기 302페이지 가서 C가 있어요. C. 맨 위에 C. 이거는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이거는 작년에 개정된 부분으로서 자, 신탁등기, 동일한 신탁등기도 A적으로 합병이 가능하다. 그거 반드시 잡아놓으셔야 돼요. A, B, C에서. 그래서 동일한 신탁등기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자,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만 딱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03페이지로 갔어요. 자, 303페이지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 있어요? 3.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개명 등기다. 개명 등기.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피질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했어.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라는 거. 단독 신청이라는 거 하나 잡아놔야 되고. 자, 세 번째는 부기 등기야.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언제나 부기 등기. 언제나 살려놓고요. 자, 네 번째와 관련돼서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죠. 그래서 중성적인 등기다라는 걸 우리가 잡아놔야 돼. 자, 중성적인 등기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제3자가 대의 신청도 할 수 있다.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 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이때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이렇게 해서 개명, 단독, 언제나 부기 등기, 중성적인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명백, 그래서 직권 등기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특히 시험에서 여기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것은 여기 이제 단독 신청과 언제나 부기 등기라는 것, 요거 두 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3페이지 맨 밑에 봐봐요. 맨 밑에. 자, 단독 밑에서 두 번째 단독 줄 한번 쳐놓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가로 이 304페이지 펼쳐봐요. 네, 304페이지. 가로 3번 직권의한 변경. 특히 그 2번을 조심해야 돼.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야. 그러면 쭉 가면 명백히 나타난다면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 등기라는 것. 요렇게 이제 잡아둬야 돼요. 4번에 이제 그러면 305페이지 찾았어요? 예, 등기 실형으로서는 항상 부기 등기라는 거.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워낙 자주 출제됩니다. 자,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앞에 권리가 붙었다. 그래서 권리의 변경 등기.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한번 숙여 주세요. 자, 이해관계는 없어. 이해관계는 없으면 그때는 이해관계 있는 걸로 출발해 볼까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등기야. 자, 만약에 승낙서를 첨부해줬다. 그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그기 때는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져.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주등기요.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 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면 즉 부기 등기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기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원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어로 각하해야 되나? 국어로 각하하지 않은 A 조건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얘를 바로 밑에다 얘를 하나 써봐요. 자, 전세권 변경 등기야. 변경 앞에 전세권이 붙었네. 걸리죠?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결론. 이해관계는 있으냐 없느냐에 따라서 등기 방법이 달라져. 그러면 전세권 변경 등기는 이 앞에 우리를 공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해관계는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놓고 역시 이 부분 33회 때 출제될 수 있고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권리의 변경 등기는 지문으로 해서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변경 등기는 노래 불러봐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주, 없으면 부기 등기. 자, 승낙서를 첨부하면 그때는 부기 등기요. 첨부하지 않으면 주 등기라는 거. 그래서 30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305페이지 하단 부분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권리의 변경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등기 종류가 등기의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번에 경정등기가 나와요. 경정등기. 자, 우리 308페이지입니다. 자, 경정등기와 관련돼서 가장 우리가 정리해 둘 거 일부 플러스 일부 원시적 사유라는 거 정해 놓고 일부입니다. 원시적 사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 동일성 원칙이라고 써요. 전 사실과 후 사실이 동일해야 돼. 자, 동일성 원칙의 회의 조건으로서 직권 경정 등기. 그거는 이미 한번 설명이 됐었고요. 요거 그러면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자,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크게 표제부 경정 등기가 있고 가구 얼구 경정 등기가 있고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는 착오 유류죠. 누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당사자 신청. 그래서 신청에 한 경정 등기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등기관 직권 경정 등기가 있어. 그래서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일부 원시적 사유 동일성 신청에 한 경정. 자, 직권에 한 경정. 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특히 요 직권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경정 등기란 원시적 사유 줄쳐놔요. 원시적 사유. 그러면 그 정도 우리가 줄쳐놓고 자, 경정 등기 요건에서 꼭 한번 잡아둘게. 특히 4번이야. 동그라미 4번. 가로 3번에 4번. 맨 밑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자, 경정 전후에 대해서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 한번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 자, 동일성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크게 이제 신청에 한 경정 등기가 있고, 직권에 한 경정 등기가 있어. 요 직권에 한 경정 등기와 관련돼서 페이지 309페이지가 나와 있어요. 등기한이 착오 유무로 등기한이 잘못했으니까 직권 경정 등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 경정 등기는 동일성을 원칙으로 하지 않아. 지가 잘못했거든. 다만 또 하나 조심할 거는 직권하고 친하지 않는다는 이해관계인이야.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 경정 등기가 가능하다. 그걸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서 309페이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의 등기관의 잘못 줄쳐놓을 거예요. 다만 등기관의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는 경우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꼭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와 관련돼서는 크게 한번 읽어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311페이지로 가보죠. 자,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 거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말소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말소 등기는 큰 듯이 우리가 잡을 거는 범위는 전부야. 전부 불일치야. 요 전부에 대해서는 독립해 다닐 수 있으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말소 등기는 항상 권리적 측면이라고 생각해야 돼. 권리적 측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제3자가 항상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그래서 권리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공동신청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돼서 자, 말소 등기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보죠. 당사자 그러면 신청이에요. 그래서 신청 말소가 있어. 자, 등기관 그러면 직권 말소가 있고요. 자, 촉탁 관공서는 촉탁 말소가 있죠. 그러면 자, 결론적으로 보면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촉탁 말소가 있어. 그러면 이 직권 말소와 관련돼서 여기에 별표가 3개짜리야. 말소 등기 국면은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잡고 저희가 정리를 해도 들어가야 돼요. 전부 주등기 불일치한 경우. 그러면 전부는 언제나 주등기요. 권리적 측면이다. 말소 등기의 종류는 신청, 직권, 촉탁.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3장 부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공동 신청, 단독으로 말소 신청, 자, 직권 말소, 촉탁 말소,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항상 여기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는 직권 말소에다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 그러면 311페이지 가니까 말소 등기란 기존의 등기와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부적합하게 되어 그게 줄쳐놓고요. 전부 줄쳐놓으라는 거예요. 자, 가로 2번과 관련돼서 말소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나 말소한 걸 다시 말소할 수는 없죠. 29회 때 출제가 됐고요. 말소 등기를 다시 말소한 등기는 할 수 없고 이러한 등기를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자, 특히 이제 조심할 거는 자, 말소 등기 유형으로서 그 유형이 말소 등기 유형 즉 313페이지 가면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313페이지 보니까 단독 신청이한 말소. 그래서 가로 3번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 3장에서 설명이 다 끝났어.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죠. 자, 314페이지 가로 2번에 직권 말소. 그래서 직권 말소 별표 3개를 딱 켜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 자주 출제돼요. 직권 말소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소 등기 실행은 뭐냐? 그래서 전부죠. 그래서 전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요거는 페이지 315페이지 상단 두 번째 들어가면 항상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항상 주등기 거기까지만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당사자의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그래서 우리 자, 말소 등기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다. 신청 말소, 직권 말소, 촉탁 말소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6페이지로 우리가 가보죠. 자, 말소 회복 등기야.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말소 회복 등기에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전부도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부적법 말소라는 거. 여기 부적법 말소와 관련돼서는 언제나 부적법 말소해야 돼.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부기등기야. 그러면 우리 말소 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자,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해. 언제나 부적법 말소라는 거 잡아둬야 돼요. 그럼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권리적 측면이다. 권리적 측면이면 제3자의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라는 걸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으로서 전부 일부죠. 그러면 말소가 말소 회복 등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두셔서 자, 요 관계를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요 앞에를 우리가 확인하는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가 신청이면 결론적으로 신청, 여기가 직권이면 여기도 직권이 돼야 되고, 여기가 촉탁이면 여기도 촉탁이 돼야 돼. 항상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는 권리적 측면이다. 전부 일부 부적합 말소. 그러면 앞에가 신청이면 그러면 신청이면 신청, 직권이면 직권, 촉탁이면 촉탁. 이걸 한번 꼭 정리해서 말소 회복 등기를 마무리를 주셔야 돼. 자, 그러면 316페이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말소 회복 등기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회복하여 등기 효력을 유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하는 등기가 뭐냐? 말소 회복 등기이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가로 1번의 부적법 말소. 그래서 자, 부적법 말소는 가로 열고 언제나라고 하나 써놔요. 그러면 그 옆에 자발적 말소는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다. 요 정도만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장을 한번 넘겨서 그러면 등기 신청과 관련돼서 가로 1번의 신청 동그라미. 그래서 신청 그러면 회복 등기도 신청. 그러면 가로 2번의 직권 동그라미. 그러면 직권에 대한 회복이 되겠죠. 촉탁이면 촉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신청, 촉탁, 직관. 자꾸 우리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 두시고요. 자, 319페이지 실행과 관련돼서 전부 동그라미, 전부는 주등기요, 일부는 부기등기. 건말소 회복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이번 코스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에서 절대 까먹지 말 거는 권리적 전면이다.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언제나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